자, 국어 10단원 글쓰기 과정. 오늘 배움 주제는 글의 내용 조직하는 방법 알기예요. 자, 글의 내용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개요를 잘 짜야 합니다. 개요. 개요가 뭐냐? 개요라는 것은 중요한 내용의 요점을 간추린 거예요. 중요한 내용의 요점을 간추린 것. 개요는 보통 쓰는 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걸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글의 내용 조직할 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글의 개요라고 하고요. 제목이 있어야겠죠? 제목은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제목부터 쓰고 나서 글을 쓰려고 하지 말고 글을 쓴 다음에 그 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내용의 핵심이 뭔지 찾아내서 그걸 제목으로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목은 좀 마지막에 하는 게 여러분에게는 더 익숙하고 편할 수 있습니다. 자, 글을 쓸 때는, 개요를 쓸 때는 일단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구분을 하면 돼요. 처음, 가운데, 끝. 근데 선생님이 여기 지금 칸 한 것도 보면 처음이 이만큼이고요. 그 다음 가운데가 이만큼. 끝. 자, 어느 부분이 가장 많습니까? 그렇죠. 가운데 부분이 가장 많아요. 처음하고 끝을 합해도 가운데보다도 적습니다. 글을 쓸 때는 가운데를 가장 많이 써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처음하고 끝은 비슷비슷한데요. 조금 더 많은 부분이, 그래요. 처음이 좀 더 많죠. 처음이 좀 더 많고, 끝은 가장 간단하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의 내용이 10줄이다. 선생님이 예를 드는 거예요. 10줄이다. 그러면 가운데 부분을 6, 7줄 정도 써야겠죠? 반절을 넘으니까. 그 다음에 처음 부분을 한 2, 3줄. 그 다음 끝부분을 한 2줄. 한 줄은 너무 짧으니까 한 2줄 정도. 만약에 선생님이 20줄 정도로 글을 쓴다 그러면 처음은 이거 2배가 되겠죠? 4줄에서 6줄 정도 쓰고요. 가운데는 이거 2배. 12줄에서 14줄 그 정도 쓰고 끝은 4줄 정도. 서너 줄 정도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글의 분량도 우리가 개요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음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되냐? 처음에는 내가 이 글을 왜 쓰는지 쓰는 거야. 내가 이 글을 왜 쓰는가. 그 다음에 그 글에 대한 나의 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내야겠죠. 처음에는 이 글을 왜 쓰는가. 그 다음 그 글에 대한 주장. 선생님이 예를 들어보면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글을 쓸 거예요. 그럼 에너지 절약에 대한 글을 내가 지금 왜 쓰는가. 사회 시간에 공부해보니까 에너지 절약 문제가 요즘 심각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에너지 절약하자는 운동들이 많죠. 그래서 요즘 보니까 에너지 부족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내가 신문도 보고 교과서에서 공부도 해보니까 에너지 부족 문제가 심각해서 이거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에너지 절약하자는 그런 글을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 자, 그러면 주장은 뭡니까? 에너지 부족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리 모두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자. 이게 주장이 되겠죠. 처음엔 이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요즘 어떻다. 요즘 에너지 부족 문제가 심각해서 이렇게 하니까 에너지 절약을 우리 모두 생활화하자. 이렇게 주장을 쓰는 거죠. 그럼 가운데는 어떤 내용을 쓰냐? 이 주장에 대한, 나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이제 하나씩 들어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3가지 드러났는데요. 꼭 3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 한 2가지 정도 들어가도 괜찮고요. 아니면 더 많아도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해야 되냐? 먼저 에너지를 생산할 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족해지고 있다. 사회 시간에도 배웠죠. 석탄, 석유, 이런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우리 앞으로 몇 년 후면 다 고갈돼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에너지를 펑펑 쓰면 나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게 바로 근거 하나로 들 수 있겠죠? 이걸. 그 다음
에너지를 지금 막 낭비하다 보면 우리가 여름철 되면요. 한꺼번에 전기가 다운돼서 정전이 되거나 갑자기 막 에너지 사용이 몰려가지고 에너지 공급이 끊기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조금 편하다고 해서 에너지를 낭비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우리 모두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다음 세 번째로는 이건 선생님이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에너지 사용이 불평등하다. 사회 시간에 배웠었죠?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는 국가가 있고요.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 국민이 어느 나라는 에너지를 펑펑 쓰고 어느 나라는 전기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곤란한 생활을 하고 있고 선풍기, 에어컨은 생각도 못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에너지 사용이 불평등한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다. 못 사는 사람들도 생각하고 그 사람들 생각해서 우리 모두가 에너지 사용을 좀 줄여야 한다. 절약해야 한다. 또 우리 미래 후손들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지금 아껴야 한다. 이런 근거들 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세 가지 예를 들었고요. 이제 끝부분에서는 뭐냐면 요약 및 강조입니다. 내가 주장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시 한번 나의 주장을 강조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자.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절약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결국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니까 모두가 노력해서 에너지를 절약하자. 자, 이렇게 글의 내용을 조직해서 글의 개요를 짜고요. 제목을 붙이면 뭐 어때요? 내용 보니까 에너지 절약하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목은 뭐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제목을 좀 더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 조직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글의 내용 조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개요를 짜야 되는데요. 개요라는 것은 중요한 내용 요점을 간추린 걸 말하고요. 여러분들이 글의 개요를 어떻게 썼냐면 글의 짜임에 따라 각 부분의 중요한 내용을 이제 문장으로 쓰는 겁니다. 문장으로. 그리고 개요 짤 때는 처음, 가운데, 끝이 있었고요. 처음에는 이 글을 쓰는 까닭, 그리고 나의 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 다음 가운데는 근거가 들어가야겠죠. 내가 이 글을 왜 쓰는가. 주장에 대한 근거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사실 이제 근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나의 근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뭔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통계 자료라든지 실제 사례라든지 그런 근거 자료들이 반드시 조사를 통해서 이게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끝에는 내가 글 쓴 내용을 요약하고 다시 한번 나의 주장을 강조하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글의 내용 조직하는 방법 배웠고요. 본 수업 시간에 이 배운 내용에 따라서 직접 글의 내용을 조직해서 개요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